네, 설문지 작성 방법 세 번째, 문항들을 적절하게 배치한다. 네, 우리 앞에서 그 설문지 제작할 때 유의사항과 그리고 응답 범주 구성에 필요한 원칙이 있었죠. 첫 번째가 뭐였나요? 응답 항목이 포괄적이어야 된다라는 거, 그리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. 포괄적이라는 것은 내가 응답자일 때 이 설문지 항목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게 꼭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포괄성이고요.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. 내가 한 가지만을 골라야 될 때 여기에도 1번 항목에도 속하고 2번 항목에도 속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이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설문지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이 문항들을 적절하게 배치한다입니다. 그래서 시작 문항은 보통 응답하기가 쉽고 연구 목적에 중요하고 조사 대상자의 관심을 끌만한 문항들을 설문지 앞쪽에 배치한다.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어려운 문항들요. 응답하기 좀 어렵다고 인식되는 문항들은 설문지 뒤쪽에 배치하도록 합니다. 그리고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을 설문지 앞쪽에 배치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조사 대상자들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설문지를 딱 열었을 때 너무 어려운 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거 너무 힘들겠다 라고 하면서 대충대충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응답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 요즘 그 선거철이어가지고 여론조사 많이 받을 텐데 어떤가요, 여러분들은? 그 전화 오면 선거 여론조사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뭐 기계음으로서 그 ARS로 많이 연결합니다. 요즘 이제 설문지,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하다 보면 뭔가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RS를 통해서 하거든요. 그 ARS를 딱 들었을 때 어때요? 그게 응해주시나요? 아니면은 귀찮아가 끊어버리시나요? 아마 뭐 시간적인 것 때문에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골치 아프고 막 이래서 처음에 당신은 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몇 살입니까 뭐 이렇게 묻잖아요. 물을 때 이런 걸 묻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끊을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항 이런 것들이 앞에 오면 사람들이 응답을 포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인구 사회학적 정보.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겁니다. 나이가 몇 살이냐, 아니면은 뭐, 수입이 얼마나 되냐, 학력이 어떠하냐, 종교가 뭐냐, 뭐 이런 걸 묻는 게 있습니다. 이런 게 이제 인구 사회학적 정보 내지는 뭐 인구 사회학, 그, 개인적인 사항입니다. 이런 것들을, 어디다가 배치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? 이걸 앞에 배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? 아니면 뒤에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? 어떤가요? 사람들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앞쪽에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 뒤쪽에 배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이 인구 사회학적인 정보,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건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사람들의 응답률을 높이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딱 열자마자 뭐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? 보통 이제 그렇게 물어요. 근데 거기다가 좀 불편한 당신의 수입이 얼마입니까? 라든가 아니면 당신의 뭐 학력이 어떤 그 나는 내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딱 하기 좋겠죠. 근데 학력이 나중에 만약에 내가 컴플렉스다 이러면은 학력을 묻는 게 딱 나오면은 그냥 너무 이 응답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기본 정보들을 묻는 문항은 설문지 앞쪽에 배치하고 인구 사회 학적인 정보 이런 문항은 뒤쪽에 배치해야 된다. 근데 이렇게 계속 이제 교육을 하고 제가 강조를 한데도 불구하고 설문지를 한 걸 보면 항상 이걸 앞쪽에다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까지 계속 이제 성별이라든가 이런 걸 앞쪽에 많이 배치를 한 거죠. 문항을 만들 때. 그래서 계속 앞쪽에 배치를 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인구 사회학적인 정보를 묻는 것들은 뒤쪽으로
설문지가 쭉 있으면은 문항의 가장 뒤쪽에 마지막에 다음은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뭐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. 1. 나이가 얼마입니까? 뭐 2.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? 뭐 종교가 필요한 그런 조사 같으면은 뭐 종교도 물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경제적인 뭐 당신의 수입은 얼마입니까? 이렇게 이제 문항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주차에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. 조사도구 작성하는 방법인데요.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? 기존에 있었던 욕구조사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시고, 그리고 그 조사 보고서 뒤쪽에 있는 부록에 있는 설문조사 지를 꼭 이제 한번 찾아보라. 그래서 이제 기존 욕구조사 설문에 대한 지식을 좀 넓히고요. 그리고 설문지를 제작하는 때 유의할 사항들을, 지식들을 습득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문항을 간결하게 해라.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된다. 또 뭡니까? 문항은 응답하기 쉬워야 된다. 라는 거. 그리고 객관적으로 물어야 된다. 보통 그 연구자의, 조사자의 자기 가치가 개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내가 만약에 가설을 세우고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. 예를 들자면 욕구조사 같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? 내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한다. 근데 나는 장애인 우리 그 복지관에 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. 근데 그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. 그래서 이 욕구조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꼭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뭡니까 유도하는 질문들로 욕구조사 설문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고 응답하기 쉬워야 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간결한 문항을 해야 한다. 이렇게 이제 배웠고요. 또 중요한 게 뭡니까? 응답 항목을 만들 때 포괄적이어야 된다. 응답자가 표시할 곳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. 나는 무교인데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나는 무교인데 종교가 있는 것만 다 나와 있고 무교가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나는 표시할 데가 없는 거죠. 그럼 그 설문지는 못 씁니다. 그래서 포괄적이어야 되고 또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. 1번에도 표시하고 2번에도 표시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이상, 미만 뭐 이거 말씀드렸죠.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. 이상과 이하를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상도 그 숫자를 포함하고 이하도 그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과 미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문항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. 좀 쉬운 문항부터 시작해서 해야 하고요. 그리고 좀 시작할 때는 응답하기 좋은 그런 문항들을 앞에 배치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, 사회학적인 문항이라고 합니다. 인구 사회학적인 그런 사항들은 설문지 뒤쪽에 배치를 해야 한다.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어떤가요? 좀 그냥 PPT에 목소리를 넣는 것과 제가 그래도 얼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죠? 훨씬 이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첫 시간이어가지고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혹시 그렇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다음 주차에서는 좀 더 매끄럽게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온라인 강의에 이 세 차 시들을 잘 들으시고요.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과제는 부담스럽지 않게 지난 시간에 제가 퀴즈 2문제를 냈잖아요. 그러면 이번에도 퀴즈 2문제를 한 3문제를 낼까요?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. 다음 주차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.
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